평소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방 주식이자 발상의 전환 한대건이고요. 한대건의 음담 패설 시즌 2 2020년 첫이라고 하죠. 부정이 지났으니까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방송 녹화를 했어요. 어제 녹화를 했는데 부산 경마였죠. 부산 금요일 경마를 녹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안 들어가서 녹화한 걸 다 갖다 버렸습니다. 1시간 동안 연락이 떠들었더니 여러분들은 보지도 못하고 폐기 처분됐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또 신나게 했는지 간만에 또 방송 찍는다고 주저리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액땜했지 뭐. 출발부터 액땜을 했습니다.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올해 경마가 정말 한대건의 경마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하루하루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매번 스트레스 받고 일하고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경마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있는데 바로바로 결과치가 나오죠. 저희가 그냥 경주 딱 끝나고 나면 한 20분 간격으로 경주가 치러지니까 그 한 경주가 딱 끝나면은 결과치가 나와버리니까 한대건이라는 사람이 평가를 받는 것도 매경주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태하지 않았고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못 따라줄 때가 더 많아요.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더 많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 하지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당장의 결과보다는 어차피 저희가 이야기하는 말들은 한 3주 4주 간격으로 매주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추적하다 보면 그 마필에 대한 습성도 알게 되시고 또 경마도 말을 모르고 그냥 마법만 뭐 난 1번 2번 샀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 야 나 그때 뭐 청남도끼하고 돌콩에 한 방 맞고 승부 들어갔잖아 이렇게 하다 보시면 애착이 가는 말도 생기시고 또 경마장에 나오시면서 그 말이 또 나와? 이렇게 좀 뭐랄까 기대감 이런 것도 가지고 나오시면서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경마 지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돈 따러 간다? 돈 따는 건 쉽지 않아요. 남의 돈 먹기가 어디 쉽습니까? 도박이 더 더군다나 그렇죠. 즐길 수 있는 뭔가 매개체를 찾아낸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잘할게요. 열심히 잘하고 이제 내 개인사는 별로 얘기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 어차피 제 개인의 일인데 여러분들까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만간에 이제 혼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 심리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줄지 모르겠는데 뭐 이미 그렇게 오랫동안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한 6년 가까이를 지금 생활을 했었죠.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좀 더 이렇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제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면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하시고 그 많은 사랑들을 나눠 가지시면서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도 뭐 그런 날이 오겠죠. 갑자기 얘기를 왜 했지? 뭐 중요하진 않고요. 자, 2020년에 서울 경마 뭐 변하는 것도 많고 세부적인 거는 뭐 마사회 공지사항에 들어가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너무 성의 없다, 그죠? 근데 뭐 다 길길이 얘기해봤자 뭐 의미도 없는 거고요. 오늘 취재 들어갔다 왔는데 문세영 기수를 오랜만에 봤어요. 여전하더라고요. 돌아온 문세영이죠. 아마도 이제 부상에서 돌아왔고 이번 주부터 이제 기승을 하거든요. 이제 문세영의 판도가 다시 한번 이루어질지 뭐 이루어지겠지 뭐 워낙에 말을 잘 타는 기수기도 하고 노력파이기 때문에 뭐 얼굴은 더 마른 것 같아. 언제까지 그렇게 체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과천벌의 넘버원은 문세영 기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문세영 기수에게
예시장에서라도 뭐 뜨거운 박수 많이들 쳐주시고, 아마도 문세영 교수가 또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주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출전 수는 많고 뭐 다 갈아조기하고 안 나오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요. 뭐 조교사도 만나보고 기수도 만나보면 좋은 내용도 많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 방송에서 잘 녹아내려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방송 보시고 많이 도움 받으시고 저는 현금으로 도움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내가 천차달라는 건 아니고, 여기 밑에 마우스 보이시죠? 무통장 문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2만원, 이틀에 3만원, 3일에 4만원이니까 미리미리 입금하셔서 이틀치 입금하시면 만원에 더 절약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따뜻한 커피 한 잔 사드셨으면 좋겠고요. 뭐 무통장 입금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핸드폰 결제는 공유권 300에 7766 맞죠? 공유권 300에 7766 이거 누르셔서 결제하시면 핸드폰 요금에서 빠져나가고요. 당장 현금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는 또 제 음성정보 광고 나가니까 제 목소리가 많이 듣고 싶은 분들은 음성정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머리가 너무 하얗다 이제, 그죠? 이제 백발로 한번 가보려고요. 아, 다 귀찮아. 머리 뭐 자르는 것도 귀찮고. 밥은 안 죽으려고 먹는데 요즘 한 끼 제대로 한 끼를 먹나? 그래서 살이 아주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여러분들은 건강 잘 챙기시고, 저도 2020년에는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는 좀 많이 받았고요. 헛배만 많이 불러. 여러분도 그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승부처는요, 오늘 토요일 경마의 승부처는 48, 10, 13 48, 10, 13 48, 10, 13 10경주가 더 봐가면 승부처고요. 제주경마는 3경주와 6경주로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맞춘 것도 없지만 설 전에 얼마나 했는지 광고 보시고 출발하겠습니다. 2등급 1800m 로드 투 G1 챔피언십 12경주입니다. 연마 알파킹기도 지난번 경주 때 전력을 좀 아꼈다고 할 수 있죠. 3번 미스터 플리스 지난번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날카로운 그런 보여줬는데 3번 놓고 1번, 2번 알파킹이지가 2위 자리 지켜냅니다. 경주고리 1300m 국산 6등급의 3세 안말 경주 2경주입니다. 아마 전정사금은 못 들만한 마피는 아니에요. 혈통이 좀 마피기 때문에 정도 편성하려고 한다면 입상권이 좀 유력합니다. 한번 전정사금은 총막감을 하겠습니다. 4번 놓고 3번, 9번, 10번 4번 전정사금 국산 4등급 1700m 경주인 서울 제6경주 시작 6경주입니다. 자, 고마 정상여 신입 배트권의 충막감입니다. 자, 비록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긴 하지만 공백기 이후에 보여준 걸음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졌어요. 9번 놓고 1번, 12번 9번, 1번, 8번 순입니다. 또 투명인간데 그럴 계속 투명인간데 앞으로 좀 가면 안 되겠어. 자, 서울경마 1경주입니다. 12마리 마필이 출전했고요. 일단 돌아온 문세영, 오자마자 좋은 마필들 많이 타고 있어요. 자, 일본만 아이스펀치의 문세영 기수가 올라왔죠. 부상으로 인해서 주행검사만 보고 실전을 치르지를 못했었는데 이거 또 이러네. 색깔이 막 바꾸고 이러는 게. 좀 옮겨볼까요? 제가 조금 옮겨보겠습니다. 됐죠? 뭐 내가 중요하진 않아. 내 얼굴이 뭐 이렇게 희끗희끗 한다고 해서 뭐 중요하진 않는데, 뭐 그래도 보는 사람들이 방송을 보는데 자꾸 그 투명인간처럼 얘가 왔다 갔다 하면 짜증날 것 같아서 신경을 쓰는 겁니다. 목소리만 들으세요, 목소리만. 자, 일본 아이스펀치는 지금 문세영 기수로 돌아왔어요. 원래 주행검사를 받았고요. 주행검사 때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골마겸 때문에 출전을 못하다가 12월 7일날 데뷔전을 치르죠. 자, 왜 이마필이 이번 경주에 인기 1위가 됐느냐, 이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예상가들은 뭐 인기만은 얘기 안 하고 뭐 복병만은 얘기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어필을 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모든 마피들을 풀어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니까 좀 귀찮으시더라도 다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지 더 경마가 재미있어요. 자, 12월 7일날 데뷔전에서의 모습을 보면 게이트가 외곽이죠. 12번 게이트에서 임기현 기수가 발주는 느리지 않았지만은 안쪽에 있는 마피들이 빠르니까 무리해서 그걸 넘어가게 됩니다. 선행을 강탈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선행을 강탈하고 타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결승선 전방에서 추진을 조금 늦게 합니다.
임기영 기수가. 그래서 재결실에 불려가죠. 아니 너 일부러 추진 늦게 해갖고 뭐 입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재결에서는. 근데 이게 임기영 기수가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판단으로는 외곽에서 무리하게 선행을 강타를 했기 때문에 초반에 좀 무리한 느낌이 있었다 말이. 그러면은 직선에서 끝걸음이 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추진을 늦추고 그 타이밍에 맞게 결승선 앞에서 추진을 하면 우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의 시기를 늦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결실은 그걸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입상 아무런 뭐 제재 없이 임경규는 넘어갔고 그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은 무뎌지는 감이 있었지만은 초반에 무리했던 것이 아마도 영향을 주지 않았었나. 근데 요거는 이제 재결실의 얘기고요. 오늘 제가 취재를 들어가서 임경규에서 만났을 때는 아이스펀치는 원래 임경규에서 기승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전에 탔던 거를 물어보니까 마필이 기본적으로 체형이나 조교 때의 모습도 상당히 좋았었고 자기가 선행을 강탈했을 때는 이 정도 거리면 그냥 우승을 하겠는데 했는데 결승선 앞에서 좀 무효였다고 해요. 근데 자기 생각은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좀 다리 쪽이 완벽하지 않고 골마감 때문에 조교의 강도를 높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실전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때가 이제 12월 7일이었고 이제 1월 말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자기는 모르지만 말에 조교를 적당히 하고 제대로 된 조교를 했다면 이 마필은 굉장히 성장을 할 마필이다. 그냥 뭐 하위군에서 우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마필이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교는 나쁘지 않고요. 문세영 기수의 기승에 또 하늘이 도와서 또 1번 게이트까지 포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수들이 조교를 해보고 느낌이 좋은 마필들은 뭐라 그럴까요? 실전에 임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느낌을 알아요. 이 정도 이 마필이 어느 정도 몇 군까지 가겠다, 뭐 어느 정도 뛰겠다라는 느낌을 알고 조교를 하는 기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마필은 임경 기수도 느낌이 상당히 좋았었고 12월 7일 경주 때 가능성을 보여줬고 그 경주 이후에 조교의 패턴도 정상적으로 간 상태에서 게이트 조건까지 1번이기 때문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인기마로 팔리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마필들도 뭐 큰 능력은 없기 때문에 1번만 아이스펀치가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되는 거고요. 저 역시 뭐 이번 경주 뭐 1200이긴 하지만 아이스펀치가 선행까지도 추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충분히 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1번만 아이스펀치는 그냥 인정한다고 쳐요. 실무에서 럭키 속보가 문제죠. 자, 이 마필은 봅시다. 주행검사 때에도 주행이 흔들려요. 뭐랄까요? 주행 불량기를 보이죠. 선행을 가려고 했다가 못 가버리니까는 코너에서 급사행을 하면서. 그래서 9월 27일날 불합격이 되고 12월 13일날 장고교체 없이 사행은 하지 않지만은 뭔가 이렇게 선행을 나서면서 끝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야 이거 실전에서는 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만났던 박재호 조교사는 1000m의 레이스가 원체 빠르니 1300에 가서 이 마필을 평가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하늘이 도와서 1번 게이트에 밀고 나와서 선행을 가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이 럭키 속보가 굉장히 빠르게 선행을 갔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게이트 이탈이 빠른 마필이 있고 게이트 이탈 이후에 몰아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럭키 속보는 좀 몰아주면서 선행을 나섰고요. 문제는 1300에서 이제 결승선 전방에서 보여준 이 탄력을 보면 굉장히 많이 무뎌집니다. 그러니까 럭키 속보가 와일드 우즈에게 거의 잡히는 걸음이었었는데 결국은 억지로 버텨냈고요. 그 걸음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배당판에서는 일본 아이스펀치와 실물 럭키 속보가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 실물 럭키 속보의 입장에서는 선행 가기도 힘들죠. 게이트 7번에서 안쪽에 뭐 1번, 3번, 뭐 5번, 뭐 7번 이러한 나필들이 순발력이 절대 밀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11번은 그걸 무리해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갈 때 어떻게 그랬죠? 주행 불량기를 보이고 사행을 했던 마필이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선행을 갔을 때에도 코너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었죠. 혹시라도 이게 사행할까 봐. 그러니까 아직도 그 버릇이 남아있는 거예요. 만나본 박재호 조교사는 럭키 속보가 뭐 이번 경기 기대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긴 했지만 말은 좋을 수 있어요. 말 상태는 좋을 수 있는데 결국은 출마 투표를 하고 출마 투표 번호를 딱 받았더니 11번이야. 선행봐도 디글디글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 상태가 좋아서 일본 아이스펀치와 함께 실무한 럭키소포가 절체절 배당으로 끝이 날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마를 해오면서 이런 마피들은 충분히 깨집니다. 그래서 기대치에 비해서 너무 실망스러운 결과를 줄 여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실무 럭키소포가 굉장히 불안한 인기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조교사야 지금의 말 상태가 좋으니까 좋다고 평가를 했겠지만 경주의 조건으로 본다면 실무 럭키소포를 이렇게 낙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무 럭키소포는 저기 갖다 버리고 싶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보고요. 선행도 어렵고 사양하는 악도 있고 따라가는 쪽에서 모래 맞으면 다시 물 먹으러 갈 수 있다는 거. 물 먹으러 안 간다 하더라도 직전 데뷔전의 끝걸음은 좋지가 않았다는 거. 여러모로 봤을 때 럭키소포나 마필이 아직까지는 검증이 될 부분이 더 많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1번을 공략하는 것보단 어차피 축구 섰잖아요. 1번마 아이스펀치라는 마필이 축에 서 있으니까 이건 놓고 해야죠. 1번은 놓고 하고 한 번만 죄송합니다. 매직 플레이는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은 다 틀어져요. 근데 이제 밀고 선행을 가버리죠. 그러면서 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때려주어도 선행은 힘들 것 같아요. 1번 아이스펀치도 있고 뭐 5번도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따라가는 전개에서 얼마만큼 가능성 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5번 올드블레이드는 주행검사 모습이 상당히 좋았죠. 아주 쉽게 선행을 나서는 모습을 보였었고 코너에서는 막 제어하고 있는데도 앞에 더 뛰려고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문제는 안토니오 교수의 입장에서도 선행을 추구하는 게 맞겠죠. 근데 뭐 1번 아이스펀치도 빠르죠. 실물 럭키소포도 빠르기 때문에 과연 선행을 쉽게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모래를 맞지 않고 말은 괜찮은 마필인 것 같고 탄탄하게 생겼는데 결국 선행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느냐가 뭐 이렇게 주행검사를 잘 받았던 마필 선행으로 실전에서는 모래를 맞고 덜 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유가 많았던 건 맞지만 아예 맹신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도 또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6号청지올림은 제주행검사에서 이제 장기유학 맞을 틈이다 보니까 애매하게 뛰는 걸음을 보였죠. 7월달 경주 이후에 골마겜이 있어서 공백기가 있었는데 김종준 기수는 뭐 완벽한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데 데뷔전 때 탁트인과 함께 뛰었을 때의 모습을 보면 강단은 있어요. 그리고 또 주행검사 자체가 상위권의 어필드라고의 또 제주행검사였기 때문에 거의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혼자 나중에 선두권이 복잡하다면은 한 방은 쓸 수 있지 않을까. 7번 한상 터치는 선두권을 가담할 수 있는 마필인데 근성이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맹신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7번 럭키소포도 뭐 들어와도 할 말은 없지만 일단은 불안하다. 이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11번 쪽은 그다지 뭐 배당도 그렇고 배당의 메리트도 없는데 안정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저는 다른 마필, 이런 마필들 3번, 5번, 6번 이런 마필들을 1순위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자 한번 볼까요? 종합지가 거의 안 나왔을 텐데 나오긴 나왔네. 1번, 5번 뭐 1번, 12번 당연히 많이 잡히겠죠. 근데 12번 럭키소포는 상당히 불안한 느낌이 없지 않다.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경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 12마리 아피들이 출전했는데 가장 주목해볼 아피는 이 3마 글로벌 왕자예요. 사실 데뷔전을 치를 당시의 모습만 보더라도 이 마필은 뭐 주행검사에서 이렇게 특징을 보였던 마필은 사실 아닙니다. 탄력은 유지했지만은 뭐 그냥 뛰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당시에 12월 22일 날 데뷔전을 치를 때 보면 배당판에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죠. 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글로벌 왕자가 뭘 보여줬다고? 태풍이 불었죠, 배당판에. 그래서 이건 그냥 끝났구나. 질주의 꿈의 글로벌 왕자의 한방막권으로 끝이 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라리오가 천하의 똥만 아라리오가 그걸 따내면서 결국은 이거 막건 굉장히 많이 샀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5대들이죠. 뭐 마주 쪽에 샀을 수도 있고 뭔가 이제 글로벌 왕자에 대한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막건 엄청 샀겠죠. 다 죽은 막건이에요. 이제. 근데 이러한 마피들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정도 손해를 입힌 마피들은 그 다음 경주 배당판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었던 마피들은 다음 경주에 분명히 복구를 하려고 노력하죠.
말도 잘 만들어 왔고, 뭐 만나본 신영철 기수도 형철이 형도 말이 좀 더 나아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편성도 뭐 덜덜해요. 이 정도 편성이라고 한다면은 뭐 3번은 당연히 뭐 축구로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데뷔전 때 모습을 한다면. 물론 똥마르게 잡혔지만 편성은 별정 CEO는 더 약하지 않나. 3번은 좀 인정하겠고요. 이번에 땡큐 대처는 느려요. 늦발덩은 걸리는데 이거 언제 올라오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3번 이스트원이 가간의 똥집이죠. 아무리 1300m가 첫 도전이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무기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1300m에 도전하고 있는데 말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원래 이마필이 나쁘지 않은 거지 월등했던 적은 없습니다. 1000m 경주에서 입상을 할 때에도 뭔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느낌은 없었기 때문에 뭐 될 수도 있지만 또다시 깨진다 해도 전혀 이상할 건 없고요. 이거는 늦발동, 이거 땡겨죠. 뭐 1번이 선행할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대안으로 파는 8번 천지꽃바람, 뭐 실루마 스피드 댄서, 뭐 이런 마필이 이건 마필이도 뭐 보여준 게 없으니까 참 애매하기는 합니다. 8번 천지꽃바람은 지난번에 인기만을 팔릴 때도 제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애매하게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과신할 수 없어요. 차라리 내용적으로 본다면 실루마 스피드 댄서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만 잘 맞춰준다면 항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3번 놓고 운영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마무리해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마음에 드는 마필은 단 한 마리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지를 보면 이렇게 팔려요. 3번은 글로벌 왕자가 좀 더 낫지 않나. 네, 자 그러면 3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2마리 아피들이 출전을 했고요. 단 이런 게 이해가 안 돼. 마사회가 올해 들어서 이제 경주 거리를 너무 이제 단거리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긴장감이나 박진감이 좀 떨어졌죠. 그래서 올해는 장거리 경주를 많이 늘리겠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건 상위군들의 얘기지. 어디 국산 6등급에 1400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무슨 박진감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경주 해당 거리에 대한 경험이 없는 1400m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막권 사서 많이 죽어라 뭐 이런 건가?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배당 한번 많이 노려보세요. 그래서 막권 막 소액 배팅 하세요 뭐 이런 건가? 박진감도 없고 재미도 없고 정말 좀 짜증이 납니다. 근데 의외로 이번 경주 재밌는 내용이 있는 마필이 있어요. 일단은 뭐 주목을 해볼 만한 마필은 3번 최강특급이죠. 데뷔전에서의 끝걸음이 상당히 날카로웠는데 마필 끌죠. 선입권 가담에서 제어를 하고 뭐 채찍을 대보니까는 바로 기울고 매끄럽지는 않았는데 끝걸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300m 나갔을 때에도 상당한 인기를 끌었었는데 뭐 졸전 중에 졸전입니다. 말이 너무 안 나가요. 뭐 골마겸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러한 나필을 또 1400에 내보냈으니 문세영 기술을 하더라도 과연 페이스 안배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가 이건 뭐 완전 뭐 도깨비에 콩고 먹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그냥 뛰어보지도 않은 말은 전개 잘 풀리는 놈이 오겠지. 그런 생각인 거예요. 또 최강특급은 직전 그러니까 12월 7일 경주에서 양털코골레를 하고 나오죠. 이건 뭐냐면 이 고개가 높다는 거예요. 고개가 높은 마필은 1400은 쥐약입니다. 근데 이런 마필이 인기만으로 팔리니 그렇다고 뭐 대안이 있느냐? 대안도 없어. 깝깝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뭐 저것 때는 나쁘지 않고요. 좀 주목을 해볼 될 마필이 바로 일마 킹에이스가 아닌가 봐요. 사실 이 마필은 제가 별로 이렇게 관심이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 자체가 별로 궁금한 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행검사를 5월달에 한번, 6월달에 한번, 12월달에 한번 봐요. 12월달에 이제 합격을 하는데, 5월달에 합격을 하고 나서 6월달에 연습 주행을 하는데 부종이 자꾸 있어요. 다 붙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7월달에 후두 개포착 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후두 상용수라고 해서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호흡이 안 되는 이게 원인이 없죠. 후두 개포착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술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뷔가 5월에 주행검사 합격을 하고 나서 12월까지니까
휴양을 한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6월 달에 연습 주행하고 나서 7월 달에 후두개 포착, 그리고 12월 달에 제주행 검사를 받고 실전에 이제야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2세 때 그냥 마방에서 놀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별로 이렇게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뭐 이게 뭐야 이게, 뭐 별 걸음도 없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유승환 기수를 오늘 인터뷰를 해보니까 제가 그대로 물어봤어요. 아니 만약에 굉장히 마방에서 쉬었다, 그리고 후두개 포짝도 있고 뭐 굉장히 좀 치료를 많이 받았던 것 같다, 어떤 말이냐 그랬더니 뛸말이기는 한데가 첫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마필이 싹수가 있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봐왔던 주행검사는 5월 6월이고 12월 달에 재주행검사 모습에서도 큰 특징은 없었지만, 조교를 해보고 이마필에 대한 느낌을 받았을 때는 기수는 킹에이스란 마필이 뛸말이긴 한데 말 그대로 많은 질병들이 있었고 사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실전에서 어떨지는 반신반의하는 거죠. 저는 주목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1400이고 다른 마필들의 능력이 크지가 않다면 이렇게 싹수가 있는 마필들이 의외로 선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내용 충분히 설명됐다고 봅니다. 일본 킹에이스에 대해서 이게 뭐 하는 말이지? 이렇게 보시면서 제 방송을 보셨다면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세요. 뭐 킹에이스가 이번 한번 뛰고 퇴사합니까? 이번 뛰고 다음에도 뛸 거고 그 다음에 뜁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킹에이스의 막권을 사주고 싶다면 얼마 정도 투자했다 생각하시고, 만약에 안 들어오면 내가 다음엔 너한테 복수할 거야, 뭐 그런 생각으로 킹에이스를 꾸준히 추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승환 기수하고의 대화는 그랬었고요. 이번 공자광은 가능성을 계속 보여왔죠. 근데 와필이 워낙에 땡땡이 기질이 강하다 보니까는 지난 11월 30일 경주 이후에 거세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송재철 기수를 만났을 때에도 거세를 했더니 좀 덜해, 느낌이 좀 달라진 게 있어. 송재철 기수는 기대만큼은 아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적응의 시기가 좀 필요한 거죠. 거세를 했다고 해서 당장 말이 난 잘랐어, 난 이제 없어, 아니 중성이야, 그리고 막 펄펄 날라다니고 뭐 그런 말도 있겠지. 근데 대부분 그렇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안 잘라봐서 모르겠는데 그거 자르면 되게 허망할 것 같아. 왜냐면 이 성욕이라는 게 인간이 뭐 인간뿐만 아니라 본능 아닙니까? 동물들이 갖고 있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 고양이도 그렇잖아요. 개도 그렇고, 개도 그렇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해도 올라탑니다. 그 발기는 안 되는데 하려고 흉내를 내죠. 그건 뭐냐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성욕은 있는데 내게 발기가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인간들은 참 독합니다. 그죠? 그러면 안 되는데, 지들끼리 마음대로 성생활을 할 수 있게 냅둬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제약이 많은 거야 세상에는. 사람도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공자광은 거세라고 나왔기 때문에 검증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의외로 4번 홍산이 괜찮대요, 박경영 교수가. 근데 뭐 기수들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반드시 뭐 입상을 한다 우승을 한다가 아니라 꼴찌했잖아요. 착순을 끌어오려다가 뭐 3착을 한다든가 4착을 한다 하더라도 말이 괜찮아졌으니까 3, 4착을 한 거지 반드시 입상한다 우승한다가 아니에요. 인터뷰할 때 보면 그런 개념으로 좀 받아주면 될 것 같고, 구름바다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남겼고, 와일드 우주는 마방에서의 기대치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마필도 보여준 걸음 자체가 좀 기복이 심하죠. 왜냐하면 11월 16일날 참고 타는 한 발을 보니까 올라와, 됐구나, 말이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그 다음 경주 1월 4일 경주에서 말이 좀 올라오니 더 갖다 붙였죠. 동수가, 김동수 기수가 조금 더 갖다 붙여서 경주를 치러보니 에라이씨, 결국 직선에서 한 발은 약간은 덜 나왔다.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당시의 기록이 14.1이 나왔기 때문에 이마필이 잘 뛰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정작 말을 만들어 놓고 이마필이 성장을 하고 힘이 찼기 때문에 조금 더 압박을 하면서 경주를 조금 더 빠르게 가담을 시켰지만 결국은 참고 타는 한 발이 이마필에게는 더 많았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당시에 이제 와일드 우즈가 추임력을 보일 때의 경주력을 보면 사실 의도한 추임은 아니었습니다. 발주가 들리면서 늑발이 된 상태에서 올라왔던 걸음이기 때문에 이 마필 자체가 성장을 했다라고까지는 맹신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뭐 편성으로는 1400이고
또 압니까? 발주 개 늦바라고 개바닥에 누워있다가 한 발 쓸지. 근데 이거 무리하게 몰아대면 또다시 1400이기 때문에 너무 과신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보면 톱시드가 실전에서 가능성이 계속 남기죠. 근데 발주가 안 돼요, 이 마필은. 그냥 발주만 하면은 그냥 뒤에 자빠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출장 전 방마로 이제 재검을 받았는데 뭐 매번 늦발등이에요. 매번 늦발등이에요. 김동준 기수는 워낙에 뭐 인터뷰를 이렇게 성의 있게 하는 기수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 김동준 기수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뭐 워낙에 스타일이 그러니까. 근데 뭐 어차피 늦발등에 걸리는 말도 해도 다른 마필도 1400이 처음이다 보니까 퍼질 게 뻔해요. 그렇다면은 톱시드의 한 발이 그래도 유력하게 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3번 최강 특급이 팔리긴 하지만 1번이나 9번 이 두 마필은 반드시 이번 경주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3번도 기본적인 능력은 뭐 안 되는 마필은 아니고 뭐 7번도 그렇고. 그래서 1번, 9번이 이번 경주의 키포인트가 된다면 뭐 승식은 복승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삼복승식도 있고 뭐 삼쌍도 있고 쌍승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한번 참고하셔서 잘 활용해 보셨으면 더 재밌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킹에이스는 전혀 팔리고 있지 않죠.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말이 너무 많죠?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설명해 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은 고마워하지 않는데 나는 병신같이 매번 이렇게 얘기를 한다. 언젠간 나한테 이게 다 득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한대건이 저 새끼가 열심히 준비하고 인터뷰 열심히 하고 빨리빨리 돌아다녔구나, 공부도 열심히 했구나, 그걸 인정하는 날이 오겠죠. 자, 서울경마 4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첫 번째 토요경마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2마리의 아피들이 잘 출전을 했는데 일단은 퓨처파이어는 인정하려고요. 너무 쉽게 까졌나?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예요. 3번은 축입니다. 문제는 이제 후차권이죠. 뭐 선두권을 공략하고 매번 퍼지는 이번 블루대장도 팔리고, 광야불기둥이 지난번에 박병 기수가 타고 온 가능성을 남겼는데 이게 무슨 능력마처럼 팔리고 자빠졌어요. 글쎄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10번 라운 제임스도 매번 그 타랑이고, 10번 인디레이디, 뭐 바람의 미소, 이러한 나피들이 얼레벌레 팔립니다. 이렇게 팔리겠죠. 3번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죠? 인기마긴 하지만은 한대건의 눈에는 절대 안 되고, 한대건이 취재한 내용으로 봐도 안 되는 마필 투도록 합니다. 여기서 될 수 있는 마필은 딱 두 마리밖에 없어요. 한 마리는 가려져 있고, 한 마리는 인기마입니다. 한 마리는 가려져 있는. 한대건은 그 마필에 이번 경주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게 있어. 의외로 배당 짭짤할 수 있고요. 야, 쌍대가리 팔리는 3번 놓고 하는데 배당이 뭐 좋겠어? 가려져 있다고. 안 보이는 마필에게 주력 막과 한 방을 힘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짭짤한 배당. 뭐 쌍성식까지 살 수도 있고, 삼쌍도 살 수 있고. 삼쌍으로 들어오면 대박이야. 순서만 맞추면 100배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한대건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첫 번째 승부처, 그 한 방의 막권을 확인해 보십시오. 자, 한대건 여러분들한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5경주 넘어갑니다. 12마리 아피들이 출전했고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 승부를 했던 축마가 있죠. 바로 이 시가 패밀리 오프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배당 나옵니다 라고 광고를 연락해 놨더니 배당판에서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서 먹을 것도 없는데, 초반에 레이스가 상당히 좋았죠. 선두권에 가담을 시켜서 어차피 똥말 편성이니까 아, 버텼다, 왔다, 한 방으로 가자. 더 이상 나가질 않습니다. 별선 선방 앞에서. 많이 아쉬웠던 마필인데, 그 전의 경주를 보면 12월 22일 날 늦발을 하고 올라오는 거를 보였고요. 1월 11일 경주에서는 조상범 기수를 인터뷰했을 당시에도 마필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치를 가지고 조상범 기수도 기승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정작 조금 더 무리한 전개를 해버리니까
마필이 좀 덜 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너무 이제 호락호락하게 본 거지. 똥말디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는 조상문 기수가 있은 정지로 인해서 지금 이현정 기수로 기수가 교체가 됐기 때문에 전 더 지난번처럼 무리하게 전개하지 않고 참고 타는 한 발 노려본다면 편성이 워낙에 약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나. 제가 직전에 승부했다 깨진 마필이에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원 패밀리 오픈은 지난번에 조상봉 기수의 인터뷰 내용도 괜찮았었고 마필도 편성상으로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버 블루참은 뭐 패죽이고 올라오는 걸음은 있죠. 편성은 약하니까 뭐 안 될 건 없고. 뭐 로드리스톰도 딱 고만고만해요. 마방 옮기고 나서 뭐 좀 더 나아질까 했는데 지난번에 3착 됐다고 팔리는 거지 3착도 뭐 거의 어부질이죠. 올라오다 만걸음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선두권에 가담해서 맨날 퍼지는 이번만 백두산 천지도 막권상에 내매하고 10번 페더럴 퀸은 태종형을 한테 얘기해보면 태종형은 모래를 자꾸 못 맞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필이 좀 덜 뛰죠. 모래만 맞으면 자꾸 쳐지니까. 그래서 계속 늦발동이 걸리는 거고요. 실버 그린파크도 올라올 수 있는 걸음은 있지만 매번 그 타령이니까 착순권에 왔다 갔다 하니까 크게 믿음은 안 갑니다. 일단은 뭐 7번을 놓고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고 공격적으로 간다면 시우와 패밀리 오프를 축으로 놓고서 공략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 7번, 12번 뭐 한 방 맞고는 끝이 날 수도 있고요. 근데 12번이 워낙에 내용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팔리죠. 뭐. 근데 솔직히 뭐 1번만 로드리스톰, 2번만 백두산 천지, 뭐 실버 그린파크, 실버 블루참, 실버 패밀리 오프 이 마필들이 모조리 다 깨져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부진마 편성입니다. 영주거리도 1700이고 하니까 뭐 과신할 수 있는 마필은 단 한 마리도 없지 않느냐. 이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성형만 6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마리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사마 PK이 좀 주목을 받고 있죠. 승급전에 인기를 끌었던 마필인데, 아니 직전 경주에 인기를 끌었던 마필인데 생각 외에 졸전을 치르면서 도대체 좀 뭐야 정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1300m를 안 뛰어본 것도 아니고 당시의 경주의 내용을 보면 PK1은 경주를 뛰고 나서 맙체 진단을 했었는데 양 앞다리에 저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컨디션 자체도 아니었었고 다리 쪽에 조금 더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해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편성에 어떻게 보면은 선두권을 공략할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번만 뭐 럭키 상훈을 필두로 해서 뭐 3번만 라운조이, 7번 롱라이, 뭐 9번만 할라 블러썸 이런 마필들이 굉장히 빠르죠. 이러한 전개를 이끌 수 있는 마필들이 선행 싸움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조건상으로는 4번이 가장 낫지 않나. 따라가다가 한 발 딱 쓸 수 있으니까. 1번 럭키 상우는 적정거리로 돌아와서 지금 선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어요. 원래 그런 말이에요. 능력이 대단한 마필은 아니고요. 선행 가서 퍼지는 마필인데 누가 경합하지 않으면 더 뛰기는 해요. 하지만 가만히 냅두지 않을 것 같아요. 1번이 선을 간다 하더라도 9번이다가 7번이 계속 압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게이트 1번이니까 오겠다? 뭐 이런 확신은 들지 않습니다. 이용한 파크블레이드는 늦추입이죠. 지난번에도 개바닥에서 날아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항상 그 걸음을 가지고 있고요. 선두권이 또 무너질 경상이 있어요. 이번에도 뭐 안 될 건 없고요. 근데 워낙에 늦발동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두근반 세근반 야 너 못 올라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 쳐다보고 응원하게 만들죠. 15번 롱라인은 적정거리에 들어왔는데 이 선행을 못 가니까 맹신할 수는 없고 그러면 할라블러썸은 제가 김은정 기수를 만나봤는데 기대 이상으로 잘 뛰었어요. 그죠? 예. 지난번에 할라 블러썸과 조은감은 또 뭐 한 마리가 있었는데 한 뭐가 이렇게 세 마리가 거의 선행 경합을 하다시피 탄틈에도 불구하고 할라 블러썸이 막판에 한 발을 더 쓴 거예요. 뭐 이렇게 지구력이 좋았던 마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선전을 했었고요. 김현정 기술은 이런 거예요. 마른 상태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56.5kg라는 부담량이 대폭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모르겠다. 뭐 정답이죠. 말은 뛰어봐야지 아는 거니까. 그리고 이번 경주는 선행을 가려고 마음먹는 아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선행마만 어마어마합니다. 럭키 상훈,
뭐 라운조이, 뭐 PK도 느리진 않지만 뭐 무리해서 선행 가진 않겠죠. 스피드버드, 롱라인, 할라블러스 이 마필들이 다 선행형이에요. 또 발주기 타도 빠르죠. 결국은 선두권에서 뭉쳐 있다가 지들끼리 자멸을 할 여지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마필을 놓고 해야 될 것 같고, 내용적으로는 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혜택을 받는 마필은 추입형인데 뭐 중위권에 가담을 해서 한 발을 쓰든가 뭐 이렇게 되는데, 이번은 너무 바닥 추입이다 보니까 이 막권을 한 방으로 때리기에는 상당히 찝찝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1번을 가자니 배당 없고 5번도 그렇고 7번도 그렇고 9번도 그렇고 선행마가 꼭 부러질 것 같거든. 조금 더 현장에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 상무 PK1이 굉장한 능력마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압도적인 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주로의 상황이라든가 현장 컨디션을 본 다음에 한대거는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번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잡혔지만 럭키상우는 지난번처럼 그렇게 말을 편하게 탈 수 없어요. 네. 분명히 압박이 있죠. 깨질 여지가 있습니다. 현장 예상에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금화 7종류 넘어갑니다. 12만 FT 추천했고요. 이건 뭐 길게 설명을 할 만한 이유가 있나? 거의 한 방에 가까운, 배당은 한 3배? 뭐 그마키턴, 뭐 사면 메인스탠드, 불안불안한 인기만 한 방이죠. 불안불안해. 그나마 5번은 괜찮아. 5번 그마키턴은 뭐 55.5kg로 중량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직전에는 얘가 못 뛴 게 아니죠. 뭐 황금해라든가 레전드스톰이 워낙에 잘 뛰었죠, 사실. 레전드스톰은 워낙에 기본적인 순발력이 빠른 마필이고, 황금해도 따라가는 전개에서 그걸 때려잡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두 마필이 잘 뛰다 보니까, 그 와중에도 그마키톤이 선행까지 나서기도 했기 때문에 무뎌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 편성에서 그냥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선행할 수 있죠. 4번 매니스탠드는 종을 잡을 수가 없네. 하위군에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탄력적인 건을 보였었는데 지난번에 3착을 차지하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쥐어짠 듯한 느낌? 여력 없는 3착? 그래서 좀 찝찝하긴 한데 다른 말을 보면 다 쓰레기예요. 능력 있는 마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5번, 4번 막권이 유력한 건 맞고요. 1번만 다행이다는 2착 승급인데 뭐 워낙에 여력이 없었던 마피이기 때문에 뭐 4번이 못 올라오면 또 버틸 수 있겠죠. 그리고 뭐 그러면 안양제교는 3착 승급을 했기 때문에 만약 3.5kg 감량이 있어서 아예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워낙에 끝걸음 있는 마필이라서. 7번만 라오진도 그래도 현등급에서는 뛰었던 마필이고. 그래서 일단은 이거 한 방에 유력해 보이는데 4번이 늦게 올라온다면 뭐 1번, 7번, 9번 이 안에서 대안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뭐 배당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이렇게 여러 방을 구매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뭐랄까요, 막권을 좀 줄여서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5번, 1번이 됐기네. 범피자는 이런 개 같은 질거리가 나오죠. 일단 5사 그러면 아주 집 하나서 넣을 거예요. 농담이에요. 농담을 진단처럼 부르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한대원이 보는 시각에서는 5번, 4번 막권이 조금 더 유력하지 않나. 내용적으로 보면 9번 안양제교가 가장 좋아요. 거기까지. 자, 성만 8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슬슬 지치고 있죠, 제가? 오전에 1경주와 2경주, 3경주 너무 세게 풀었더니 벌써 지치고 있어. 기운 내야죠. 한대원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안말 편성이고요. 약체 편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경주의 한대건은 승부를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리는 마피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올드비언드, 정성스타, 레인케이, 캠프 터치, 대승킨, 비루투스, 사이키포스. 몇 마리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마리. 지워야죠. 자, 7마리 마피들이 이제 각축전을 펼칩니다. 저마다 약점이 있죠. 늑발동하는 놈, 원래 능력이 없던 놈, 선행을 가서 걸어가는 놈, 지난번에 한대건이가 승부에서 때려먹었던 사막 캠프터치 한 방에 맞고 성공했었고, 외곽에서 삽질할 수 있는 놈. 결과적으로 보면
이 마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들도 그걸 아니까 안말청주 편성에 상금 벌어보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경주의 조건이라든가 현재의 컨디션, 그리고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 부분만 명확하게 판단이 된다면 막권 사기는 어렵죠. 자, 한대건이 그걸 해드리겠습니다. 한대건이 그 정리를 할 거고요. 배당판에서 바람이 불어서 뭐 인기마가 뭐가 되든 간에 한대건의 한방 막권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현장 컨디션도 보겠지만 아마도 최저 배당은 아닐 거예요. 과연 한대건이가 지금 마음속에 굳건하게 갖고 있는 이 한방의 막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십시오. 직전 경주에 때려먹었던 사막 캠프터치냐? 이건 아니에요. 캠프터치가 여러 개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안고는 가되 4번을 놓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4번을 놓고 했지만. 자, 현장 예상에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경마 8경주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영준 그냥 넘어갈까? 좀 목 아프려고 그러는데. 그럼 안 되겠지? 자, 서울경마 9경주입니다. 11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3번 문화킹은 선출이 다 되는 것 같아요. 1600m라는 경주 거리인데 1000m에서 따라가는 전개에서 오히려 걸음을 보였고 선행을 가는 게 100배 낫죠. 근데 자꾸 선행을 이상하게 이마필은 왜 선행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러는지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4번 게이트 이점에서 박으름 받다라고 한다면 부담이 늘었기 때문에 선행을 공략할 여지가 상당히 높고요. 그렇다면 괜찮다고 보고 3번 로얄 에비스는 주행검사에서 상당히 여유가 많았었죠. 하지만 마방도 그렇고 김동석 기수도 그렇고 아직은 좀 어린 티가 있다 보니까 확신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워낙에 체형도 잘생겼고 앞으로 띄워줄 거리는 더 많은 마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데뷔전에서 검증대가 되지 않을까. 근데 완벽하게 뭔가 이렇게 말이 만들어진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마 선우럭키는 저희가 배당이 나올 때부터 11월 17일 때부터 이거 노려봤던 마필이죠. 삼복도 사보자라고 했는데 계속 3창만 되고 있어요. 편성은 잘 골랐고요. 지금 보면 세렌디피아는 인기형 기술은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는 느낌이 있다 라고 평가를 해줬고 실전에서는 풀빵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별다른 보여준 건 없어요 사실. 그러면 마이티봄이 문제죠. 저희가 이 마이티봄의 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가지고 가서 6번과 배달의 프린스의 글로벌 파티 이거 한방 막권으로 싹 집어넣고 항구를 했던 경주입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잘한 거는 기억을 못해요. 내가 승부 경주 틀렸던 거는 싸잡아서 막 쌍욕을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한방으로 쌍수지까지 막건 하자 다 집어넣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주들은 제대로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 그런 경주가 더 많아요. 자, 당시에 9번 마이티 보면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내가 이마필이 주행검사를 너무 잘 봤는데 실전은 뛰어봐야 될 것 같다. 선행을 가려고 마음을 먹고 선행을 간다면은 분명히 능력 발휘가 되지만 신마들은 선행 못 가면 풀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조심해야 된다. 역시나 선행 못 받아내니까 마필이 풀빵이 됐죠. 자, 이번엔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3번 문화킹이라는 마필을 넘어서야지만 아니면 7번 세렌디피티아도 넘어서야지만 마이티 보면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마필이 선행을 가야지만 더 뛸 것이다 라는 것은 제 추론이고요. 외곽에서 이제 모래를 안 맞고 주행을 했을 때 어떠한 경주력 향상을 보일지는 조교시의 모습이 더 나아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성장하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매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마이티봄이 이번에도 선행 못 가니까 빼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방은 뭐 짠 겁니까? 머리는 뭐 폼을 달고 있겠어요? 이번에 선행마가 맞고 그렇다면 선행에 올인을 할 것이고 야 선행 안 가서 어떻게 한번 답을 찾아보자 거기에 맞게 또 조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티봄은 아직까지는 버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실무 안양옥세는 송재철 기수나 뭐 조교사나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게 좀 기대는 악벽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좀 덜했는데 좀 이제 조교 때에 좀 심해졌나 봐요. 그래서 좀 걱정을 하는데 많은 어원도 힘이 차면서 올라와 있는데 조교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뭐 확신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근데 반가지 큰 거에 제가를 뺏겼는지 이해가 안 되네. 제가를 물리면 좀 들어갈 텐데 제가 빼고 나와서 말이 기댄다고 하면은 뭐 어떡하라는 거야. 자꾸 이렇게 압박을 가해서 입이 못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걸 빼고 이렇게 된다면 이해가 안 되네. 이건 안 가겠다는 건가.
뭘까요?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일단 4번을 놓고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요. 5번, 7번, 9번, 11번 뭐 이 안에 답을 찾아야겠죠. 다 팔려요. 뭐 굳이 안 적어놓으셔도 돼요. 한 방에 막건이라고 한다면은 4번, 5번이나 4번, 7번 이 안에서 답을 좀 찾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좀 더 앞의 상태를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살짝 크게 표시하면 안 돼. 네. 다음에 한번 지켜보세요. 말은 사이즈 좋아요. 생긴 것도 상당히 생기고. 하지만 뭐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서경마 10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대건의 토요일 경마에 최대 승부처고요. 더바가 메인 승부처. 토요일 경마에 상황을 내야 되는 경주, 집 하나 넣어야 되고 인생 뭐 있어? 한구라를 해야 되는 경주. 광고부터 보시고 오시죠. 2등급 1800m 로드 투 G1 챔피언십 12경주입니다. 연마 알파킹기도 지난번 경주 때 전력을 좀 아꼈다고 할 수 있죠. 3번 미스터 플리스 지난번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날카로운 그런 보여줬는데 한번 놓고 1번, 2번 알파킹이지가 2위 자리 지켜냅니다. 경주고리 1300m 국산 6등급의 3세 안말 경주 2경주입니다. 아마 전정사금은 못 들만한 맛지는 아니에요. 혈통이 좀 맞추기 때문에 정도 편성이라고 한다면은 입상권이 좀 유력합니다. 아마 전정사금은 총막감을 하겠습니다. 4번 놓고 3번, 9번, 10번 4번 전정사금 국산 4등급 1700m 경주인 서울 제6경주 시작 6경주입니다. 자, 고마 정상 여신이 배트건의 충막감입니다. 사실 비록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긴 하지만 공백기 이후에 보여준 걸음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졌어요. 9번 놓고 1번, 12번 9번, 1번, 8번 순입니다. 네, 서울만 10경주입니다. 12만의 아피들이 출전했고요. 한대간에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뭐 인기권은 있어요. 뭐 something expect 뭐 한표마 마이티고 뭐 나는 스타 이 아피들이 인기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내 아피들 괜찮아요. 네. 한 마리를 더 고른다면은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요 네마필의 아피들이 각축전을 벌릴 수 있고 결국은 충마 싸움이 될 여지도 분명히 있어요. 네마필 안에서 끝이 나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자, 한대거는 한 방에 맞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걸음이 일치월장하고 있고 경주의 조건까지 제대로 만난 이마필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가져가면서 이만큼 자신 있는 경우도 많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물론 경주만 하는 것이 실전에서 살아있는 동물이다 보니까 변수의 요인은 많이 있지만 유난히 이번 10경주는 좀 한대건이가 자신이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토요일 경마에서 배당이 얼마가 됐던 간에 시원하게 때려 먹고 한번 목청이 터져라 한번 소리도 한번 질러볼 수 있는 그런 더바가 승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잡아봤습니다. 토요일 경마에서 이 10경주는요 반드시 한대건과 함께 하십시오. 자, 한대건이 내가 대건이 선택한 거 후회하지 않겠다. 역시 대건이네. 이런 말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10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금마저 11경주예요. 12만 앞에 출전했는데 일단 뭐 강축은 서 있죠. 7번 컴플리트 킹덤 기가 막히죠. 최강팀이라든가 롤러블레이드 전혀 엉뚱하게 보였던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한 발을 쓰고 지난번에 브리더스컵이었었죠. 그때도 강자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브리더스컵이 아니구나. 대상경주에서 이세마 대상경주에서 따라가다가 한 발을 쓰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이건 좀 선출입이 좀 자유롭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선행을 가는 게 가장 좋죠. 또 많은 마필들이 이 7마 컴플리트 킹덤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중속도 느리지 않기 때문에 넘어갈 여지가 있고 아직까지는 보여줄 거는 더 있다고 봐요. 7번 마필은 충막감이라고 보고요. 만나본 강한민족에서는 뭐 각질 변경에 성공을 한 느낌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한 번 이렇게 뛰었다고 해서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좀 어부지성 취입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조교사 입장에서는 한 번 더 투입을 잘 뛰니까 이 마필이 계속 그렇게 뛰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경마가 어디 그렇습니까? 만만치는 않고요. 한번 반지의 함성도 1300에서 지난번에 이상할 정도로 삽질을 했는데 그 당시에 11번 게이트, 그 정도 경주도 12번 게이트. 하여간 뭐 안쪽으로만 들어오면 다부지게 몰고 나가서 버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게이트 안쪽의 조건은 무시할 수 없지 않나. 이번부터 이번 경주만큼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활막 교령 특수는 문세영 기수예요. 마방 관계자를 만나서 물어보면 지난번에 왜 못 뛰었어요? 이라고 했더니 뭐 김동수 기수는 모래를 맞으니까 마음이 더 뛰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발주도 꼬이고 뭐 전개 자체가 꼬이면서 마필이 아예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령 특수가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좀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였다는 것은 뭐 당일날 마필의 컨디션이라든가 마필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 마인드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교령 특수가 저렇게 뛴 적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저렇게. 뭐 근데 질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면 일시적이지 않나. 이번 경기까지는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약간은 전력은 밀릴 수 있지만은 의외로 최근에 선전을 하고 있는 뭐 싶으면 한일 매직 그리고 추위권에서 한 발 쓸 수 있는 뭐 싶으면 탑 매직 뭐 이런 그게 도전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축은 서 있어요. 뭐 이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8번, 10번 이 안에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배당 얼마 안 나오겠죠. 사실 2번은 좀 아닌 것 같고 3번, 8번, 10번 중에서 결정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현장 예상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도 팔리는구나. 1번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1번 썸씽 노바디노는 뭐 따라가서 입상 한번 했다고 뭐 대단한 말인 것처럼 팔리는데 이게 별 능력 없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따라가서 또 한 발 노려보지만 결국은 걸으면 안 나오잖아요. 뭐 게이트 1번 조건이니까 전개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지만 모래는 다 쳐맞고 갈 거예요. 저는 그래서 1번 썸씽 노바디노는 능력도 없고 이번 경기 안 되는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X 해드릴게요. X. 7번은 강추. 숫자권은 현장에서 한 번만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12경주 넘어갑니다. 8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뭐 별로 영향가는 없어요. 상마 레이몬드는 별 능력 없다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리는데 편성도 이렇게 혼나기도 참 어렵겠네요. 기가 막힌 편성. 능력보다는 편성 덕에 축으로 놔야 되는 마필이고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해요. 뭐 제왕의 벌이라든가 황금비상, 소중한 만남, 홍국들이 이 네 마필이 팔리는데 이 마필 중에 뭐가 대단해요? 라고 말씀드리면 할 말은 없습니다. 저는 6번가 소중한 만남이 그나마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1900이라는 해당 거리가 상당히 좀 버거운 거리일 수 있는데 이 경주가 1900을 뛰어본 마필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면 황금비상과 뭐 이런 정황킹덤 뭐 그리고 칼문마 크레모아 파워인데 소중한 만남이 지금 2등급에서 올라갔다가 강급되고 성장되고 또 다시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속 끝걸음이 나와요. 마필의 컨디션이 올라오니까 띄워주는 거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4번, 6번의 상승세가 좀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5번 황금비상은 다 뛴 건 맞는데 꼭 이렇게 뛰다가도 늦바라고 한 발 올라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번 12경주는요 4번, 6번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팔릴 거야? 제왕이벌? 저 우리가 9구 맞춘 거 아니야? 뭐 맞췄지 그때? 내가 승부에서 맞춘 거 아니야? 그래 11월 24일날 환상그타의 제왕이별 승부합시다 이러면서 내가 맞춰드렸잖아요. 29.6배 이런 건 기억 못하죠? 그래도 나 곧잘 해. 자, 서경마 13경주입니다. 토요일 경마의 마지막 경주고요. 한 달에 또 마지막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많이 팔려요. 마이호크, 고고비, 보브코스, 마야탄 뮤직, 바렘, 프리맥스, 쿠피트 미시전, 브레이브킨. 그러니까 몇 마리를 제외하고는 다 될 수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해볼 만하다고 저는 보고요. 저는 이 마필이 뛰는 걸 보고 나서
아, 이 마필은 장거리로 갈수록 더 빛을 보겠구나. 이런 마필이 한 마리가 있어요. 자, 그 마필을 충만으로 놓겠고, 뭐 기수들을 만나보고 마방 관계자를 만나보면 컨디션이 좋고 안 좋고가 나눠지는 마필들이 있어요. 지금 컨디션 좋은 마필이 있고 인기 꽁인데 컨디션이 베스트가 아닌 마필도 있고, 이 모든 내용을 모으고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대간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13경주 적중으로 마무리하면서 토요일 경마 마무리하겠습니다. 13경주까지 한대원과 동참해 주십시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상으로 모든 경주의 예상을 마쳤습니다. 아직 1회 경마가 남아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1회 경마 녹화할 테니까 1회 경마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토요일 경마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토요일 경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1회 경마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